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까미입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주최한 저출생 시대 가족 친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백인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출생률이 0.72 그리고 2024년 0.68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사실 아기들을 보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데 그런 시기에 뜻깊은 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사회자께서 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비 오는 늦은 밤에 차를 몰고 집에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3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할머니, 한 명은 예전에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한 명은 당신의 이상형입니다. 차에는 2명밖에 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보고 그래도 위독한 할머니 먼저 병원으로 모셔드려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완벽하다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위독한 할머니를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차키를 건네드리고 병원으로 가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자, 이것을 사회자분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이 토론이 정답이 없다는 거죠. 할머니를 태우는 것도 의사 선생님을 태우는 것도 그다음에 이상형을 태우는 것도 모두들 개인의 어떤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말 그대로의 토론하는 시간, 정책을 결정짓는 자리는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뉴스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출산 억제 정책을 폈는데 그만 낳으세요. 인구가 곧 폭발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딸만 넷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낳으셨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라고 시어머니가 아들 낳으라고 해서 그래서 낳다 보니까 딸만 넷이 됐다고 부끄럽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요.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피임약도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고 피임 수술도 무료로 시켜줬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많았어요. 7남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많이 낳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때 딱 산하 제한 정책도 펼쳤기 때문에 엄마는 보건소에서 아빠 몰래 피임약을 먹었대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둘째를 낳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고모랑 아빠 단둘이서 외롭게 자랐던 아빠는 형제가 많았으면 했던 거예요. 사촌들도 형제가 많고 한데 그게 부러우셨나 봐요. 근데 피임약을 먹는 게 딱 걸린 거죠.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7남매가 되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있는데 그중에 저는 6호입니다. 자,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손주가 둘, 넷, 여섯, 여덟, 12명의 손주를 지금 김 여사님은 보셨죠. 다 모이면 저희가 이제 쪽수가 상당합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씩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이렇게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이는 재미있는 광경도 펼쳐집니다. 지금은 굉장히 다 자라서 다 같이 즐거운데 그 당시에 엄마 키우실 당시에는 사실 엄마의 계획에는 없었던 거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키우고 나니까 지금은 좋은 상황이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한 40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을 일단 키워드별로 정리가 되었는데 뭐 양육비, 그다음 집값, 취업, 그다음 경제적 부담, 개인주의, 커리어, 경력 단절, 희생, 맞벌이, 세대 차이, 가치관, 양성 불평등, 가부장제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모둠에서는 양성 불평등과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어떤 분위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2020년도에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뢰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궁금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서로 이렇게 아플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결론은 뭐였냐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부로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이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좀 그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풀어나갔으면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닌 이제 팀 플레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혼자 했던 것들을 같이 하고 같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딱 떠올랐던 것이 2인 삼각이었습니다. 2인 삼각을 할 때 내가 혼자서 전력 질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넘어지게 되니까요. 그럼 서로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보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발부터 나갈 것인지, 코너를 돌 때는 어느 방향으로 돌 것인지 서로가 약속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때 옆 사람의 호흡도 그 다음에 옆 사람의 상태도 계속 파악하면서 가야 되는데 결혼 생활과 유사한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신랑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결혼은? 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 테이블에 있었던 10분이 모두 다 완전 긍정적인 대답은 없었어요. 그 중에서 기혼자가 8명이었고 미혼자가 2분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100% 긍정의 언어를 쓰신 분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어떤 대답이었냐 하면 한 번쯤은 할만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른이 되는 필수 코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 출산율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재정 지원이라든지 뭐 어떤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나왔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롤 모델이 없다 이 이야기였어요. 저희 테이블에 있었던 2분의 미혼분들은 2분 다 결혼 생각이 있으시고 아이도 낳을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원래 결혼 계획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조금 다른 삶을 살겠다고 생각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반가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좋은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롤 모델이 사실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저 또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실 부모님들이 저희 보는 앞에서 많이 싸우셨죠.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불안하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안감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약속은 거의 못했는데 딱 2가지 약속을 했었거든요. 저희 신랑하고 결혼할 때 딱 2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말자.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자. 그거는 결혼 지금 18년 차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때 분위기가 살짝 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숙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저희 신랑한테 부탁했던 것은 혼내는 건 내가 할게. 당신은 재미있는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엄마가 혼을 내는 것과 아빠가 혼을 내는 것이 그 무게감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혼을 내게 되면 그게 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빠하고 거리감이 생길 것 같았어요. 엄마는 혼을 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애들이 헤헤하고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아빠하고는 담을 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난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행히 저희 신랑이 그 부분을 잘 수용해줘서 고2 그 다음에 중1 딸 2를 두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빠하고 친한 편이에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였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이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가 가진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출산율이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 그다음 행복한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아이를 저렇게 예쁘게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금전적인 지원, 금액적인 지원 그런 것들도 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은 사실 어떤 가치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환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잘 이겨내는 어떤 그런 롤 모델들을 보여주는 것도 결혼 전에 그런 교육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 분이 남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도 가사 일을 참여해서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초창기에 뭐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했었는데 할 때마다 좀 혼이 났대요. 왜냐하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꼼꼼한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의 눈에는 성에 덜 찼던 거죠. 조금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저희 신랑도 설거지할 때 보면 참 기가 차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났는데 헹굴 때 좀 뽀독뽀독나게 손으로 이렇게 헹궈야 되는데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한번 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는 내려놔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아빠가 설거지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엄마, 아빠 설거지 하는 거 봤어? 봤어? 하면서 저하고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좀 처음에는 저도 성이 안 차더라고요. 성이 안 차는데 근데 조금 그 부분은 내려놨어요. 왜냐면 그럼 안 할 게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뭐 설거지 자주 하진 않지만 할 때는 그냥 저는 그냥 노터치를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꼼꼼하거나 이제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꼼꼼한 분과 좀 꼼꼼하지 않은 분이 서로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하는 거, 그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교육이 언제 필요하냐?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점과 조금 틀림이 아닌 다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양성평등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거의 세뇌에 가깝게 교육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 교육이 유초등부터 해서 반복적으로 갱신하듯이 그다음 학령기에도 그다음에 청년기에도 그다음에 장년기에도 노년기에도 반복해서 계속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고민하는 것이 소통의 부재죠.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말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알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 안 하면 진짜 잘 모르죠. 저 또한 그렇고 저희 남편 또한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 또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맙다, 사랑한다, 애썼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관계임에도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꼬를 터주는 것을 학교 교육에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란 무엇인가? 너무 뭐 거창한 거 말고 아니면 더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걷는 게 좋아? 뛰는 게 좋아?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질문들. 과일을 먹을 때 껍질째 먹는 게 좋아? 껍질을 벗겨 먹는 게 좋아?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각, 어떤 형제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약간 교육 제도 안에 넣어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 교육을 하면 대부분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머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들도 같이 이제 참여율을 좀 높이면 좋겠다. 이렇게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이야기했었을 때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런 것들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들은 사실 회사, 기업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학부모 교육을 참석하고 나면 그러니까 득이 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아버지가 교육에 많이 참여하시면 마일리지처럼 쌓아서 뭐 카라반 같은 거 이용권 약간 이런 것들 해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다른 테이블의 이야기들은 많이 듣지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종합적으로 취합되어서 대구 교육의 방향에 접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정도 토론을 거쳤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었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선생님, 그 다음에 학부모들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명찰에 직함이 적혀 있지 않아서 사실 누가 학부모고 누가 교사고 누가 교육청 관계자인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았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가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 아이한테서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 아이한테서만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눈빛, 그 다음에 그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육아에 많이 동참했으면 하는 것도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도 있겠지만은 아빠들도 그 특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테이블에 계셨던 미혼분들께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입시만을 바라보지 않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근본적인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어제 그렇게 다녀왔는데 오늘 저한테 피드가 뭐가 떴냐 하면요. 7남매를 육아하고 계신 루리맘님 피드가 저한테 딱 뜬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AI가 듣고 있나 봐요. 저희 이야기를. 행복한 롤모델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만 보게 되면 부정적이게 되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자꾸 보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제가 결혼은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양보하고 참고 이렇게 내려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함으로써 조금 더 성숙한 어른이 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멀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저보다 지금 훨씬 더 여유 있는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안에서 장점, 그 다음에 육아를 하면서 행복한 부분, 장점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출산율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스트 깜미였습니다.